네, 반갑습니다. 에이팅 강사 이상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풀려서, 이렇게 또 수트를 입고 와봤습니다. 뒤에 옆에 배경이 바뀌었어요. 예, 원래 한 명이 손 들고 있었는데, 예, 그 원래 저였거든요. 예, 근데, 옆에 함께 성공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 이거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성공의 길로 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죠. 혹시 지금 그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거기 비 많이 오는 뭐 지역에 계신 분 계신가요? 네, 혹여나 제가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XP 가족분들께서 좀 피해를 보셨지는 않았을까라는 네, 어, 화면이 안 나오나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강원도 비 많이 오나요? 지금 충북 쪽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지금 뭐 서울에도 비가 장난이 아니었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뜨거운 대한민국의 중심 강남이 정말 맞나요? 예, 제가 어렸을 때라서 저는 이제 기억을 못하지만 그 강남이 옛날에 그렇게 발전이 되기 전에는 거기가 항상 범람하던 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큰 물은 길을 기억한다. 뭐 이러한 또 말이 나오면서 강남은 네, 강남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예,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를 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원래 오늘부터였는데 목, 금은 이제 8시 저녁 8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래 오늘부터였는데 사전에 미리 공지가 되지 않아서 오늘까지는 2시에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월, 화, 수는 2시 그 다음에 목, 금은 8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2시라는 시간이 가장 바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5회 중에 2회는 저녁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 저번에 약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전 세계의 99%의 코인이 사라지고 1%의 코인이 살아남는다.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죠. 왜 99%가 없어지는지, 그리고 1%는 어떠한 조건의 코인이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본사 향후 업데이트 내용이 떴었죠. 뭐 글로벌 백서, 토큰 이코노믹, 그 개편, 뭐 11월부터 채굴기 제한이나 포스용 유틸리티 토큰 개발,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많이 떴습니다. 그 공지를 보고 제가 한 번 더, 저 개인적으로는 1%에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앞으로 더욱더 이 XCP가 지속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스스로 좀 꽤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예,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XCP가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1%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XCP 짱, XCP 찬양합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이미 수많은 코인들이 개발 중이고 또 이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 과연 XCP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근데 컴퓨터가 많이 좀 느려졌어요. 느려져서.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XGP는, 네, 고맙습니다. XGP는 살아남은 1%의 코인인가? 버전 2입니다. 버전 2. 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너무 간단합니다. 네, 전 세계 99%의 코인이 사라진다. 왜 사라질까? 예, 아직 사라지진 않았죠. 그리고 사라짐과 동시에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99%가 뭐 핵폭탄 맞은 것처럼 벙 사라지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살아남을 1%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래서 XGP는 1%인가 99%인가? 함께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99% 코인이 사라진다. 전 세계에는 몇 가지의 코인이 있을까요? 몇천 가지? 몇 만 가지? 지금도 많은 코인들이 개발이 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어 있는 코인이 9,869개의 코인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와 동일한 내용을 했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코인마켓캡에서도 거래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코인들은 그 목록에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코인들 있죠. 예, 심지어 XGP도 여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몇만 가지, 한 만여 가지 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코인들이 처음 개발된 목적 그대로를 달성하며 계속 쓰임새 있게 코인이 이 시장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모르죠.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판단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코인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코인이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지금의 기축통화에 도전장을 내민 게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의 목적인데 우리는 아직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 업체를 통해서는 가능하지만 온전히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게 실패인가요? 실패는 아니죠. 왜냐면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살아남은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예. 자, 언제까지 살아남아야 1% 코인인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10년 뒤에도 계속된다면 2025년에도 2032년에도 계속된다면 그게 살아남은 기준이라고 살아남은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 이게 코인마켓캡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월에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보통은 이제 거의 다 비트코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2015년 1월을 보면은 리플이나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BTS라고 써있지만 이거 비트쉐어입니다.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이나 도지코인 이런 게 익숙한 코인들이 있죠. 그 다음 해인 2016년 1월에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7년 1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때 이더리움이 이때 들어왔네요. 모네로 코인이나 대시코인 이런 게 들어왔고 2018, 19, 20을 봐도 거의 다 비슷하죠. 네, 리플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그 다음에 바이낸스 코인 이때 USDT가 생겼네요.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까지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보면은 아이고 루나가 여기 있네요. 루나가 이때 시가총액 9위였습니다. 9위. 불과 올해 1월이었어요. 자, 지금 이 루나 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될지 이 당시에 알았을까요? 물론 몇몇은 알았겠죠. 그리고 몇몇은 위험하다는 걸 감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떨어질 거에 거는 공매도가 걸렸었겠죠. 자, 이 차트에서 계속 살아남는 코인 몇몇이 보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 코인들만 들고 있으면은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겠네. 안전하게 코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겠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알트코인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안전한 만큼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겠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잖아요. 아직도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방, 큰 수익, 뭐 부동산이나 주식보다는 조금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이래서 코인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제일 안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수익률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알트코인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비트코인 3천만 원대에서 1억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지금 XGP가 0.5원, 6원에서 다시 5원으로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네. 저는 XGP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슷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대부분 사라진 코인, 아이고 휴대폰 브랜드. 자, 이런 이제 휴대폰 브랜드 기억나시나요? 뭐 애니콜 이런 폴더폰들 많았었죠. 예. 이때 당시 휴대폰 브랜드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스카이, 모토로라, 뭐 블랙베리, 애니콜, LG 사이언 등 물리 버튼에서 이 점점 터치 스크린으로 올라왔었죠. 지금은 이제 정전기식이지만 그때는 이 터치였잖아요. 물리적으로 터치를 했었죠. 그래서 그 볼펜 같은 걸로도 막 콕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전기식으로 가는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왔었죠. 자, 지금의 시장을 봤을 때 이렇게 예전에 저 이 폰은 기억이 나진 않고 제가 이제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제가 휴대폰을 봤던 것 같아서 저는 딱 이쪽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이렇게 화면이 커지면서 진화가 됐습니다. 지금의 휴대폰 시장을 봤을 때 삼성과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이 거의 시장을 장악했죠. 예, LG는 이 스마트폰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자, 여기서 LG 이 갤럭시, 아이폰 외에 다른 폰 쓰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정말 드물게 있죠. 예, 거의 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 브랜드가 이 당시에 휴대폰 엄청난 그 시장에서 살아남은 1%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어딜 가도 삼성과, 그, 이마트 아니면은 뭐, 하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 가도 휴대폰 매장이 삼성, 아이폰,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어, 여기 보시면은 점점 뭐가 커지죠? 화면이 커지죠, 화면. 예. 물리 버튼은 없어지고 화면이 커지잖아요. 즉, 디스플레이가 점점 커지면서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 개발이 가능한 회사가 저는 결국에 이 시장을 장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과 LG는 이미 그 당시에도 TV, 모니터 이런 걸로 전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선진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던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뛰어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된 그런 스마트폰을 꾸준하게 개발이 가능했고, 그렇다 보니까 타 회사보다는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의 결과였겠죠. 네. 그리고 뭐 LG는 결국에는 나왔지만 결국에는 철회를 했지만 그래도 최근까지도 계속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한 획을 긋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그런 브랜드였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가 개발이 가능한 회사가 지금 살아남았다. 그럼 아이폰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를 씁니다. 예. 그리고 대신 아이폰은 다른 걸 선택했죠. 예. 내부적인 그런 기술, iOS. 이거는 안드로이드가 지금도 몇 년째 못 따라오고 있어요. 예. 그 속도며 그런 기능 같은 거, 내부적인 기능. 예. 거기에 몰두를 하고 디스플레이는 도전을 하지 않죠. 삼성과 LG를 그냥 씁니다. 네. 그렇게 살아남는 이제 방법을 썼던 것이었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제 닷컴 기업이 있겠죠. 닷컴 버블 시대를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엔 저는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이런 포털 사이트가 다 기억나요. 예, 그리고 정말 다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광고도 다 기억납니다. 예, 하지만 그때 당시에 금융시장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여러 뉴스를 찾아보면은 상준닷컴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돈이 오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과 매우 비슷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이는 포털 사이트 다 살아남아 있나요? 이때 당시에 얼마나 거품이 심했으면은 나스닥이 이만큼 올라갔고, 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아마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기록을 깰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이 생각하면 뭐 버블 시대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붐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었고 뭐가 살아남았을까요? 네이버 다음 뭐 외국 기업으로는 구글이 살아남았겠죠. 이때 당시에 네이트는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뭐 비결이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 네이트온 채팅 기억나시나요? 네이트온 채팅 지금 다 카카오 쓰지만 이때는 네이트온을 엄청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지식인
지식인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죠. 근데 다음은 다음 카페, 그 커뮤니티로 인기를 끌었었고, 구글은 워낙에 큰 검색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당시 이 버블에서 살아남은 1%의 현재 기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너무나 쓰고 있는 것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1%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여기서 이렇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어떻게 보면 코인의 1%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코인이 우리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고 있을 때 내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것들, 그게 아마 살아남은 1%의 코인이 아닐까요? 저번 주에 제 조카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그 조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 아기가 정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쯤이면 정말 이 스마트폰은 얼마만큼의 발전이 돼 있을까? 혹은 코인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때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인은 언젠가 분명히 쓰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네이버나 네이트 다음처럼 내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그 코인들, 그게 결국엔 살아남은 코인이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닷컴 기업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카카오 의장의 김범수나 네이버 창업주 이혜진, 다음 창업주 유재용, NC소프트, 김택진. 이들의 공통점은 이 당시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벤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살아남은 1%의 코인은 무엇일까? 네. 그래서 저번 주와 이어서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안유아 교수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99%의 네. 코인이 사라질 수 있다 하신 거잖아요. 네네. 왜 그런 거고, 그렇다면 살아남는 1%는 뭐가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그건 어떤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거는 제가 지비릿이 나와서 개념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뜻을 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 풀려면 엄청 긴 시간 강연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트, 비싼 코리아. 그 뒤에 실물 경제가 받쳐주는 게 없어요. 걔네들이 코인 발행할 때 백서에는 뭘 하겠다고 했어. 무슨 예를 들면 탄소 코인, 환경 코인, 무슨 코인, 무역 코인, 그 코인 다 백서를 보면 세상을 엄청 변화시키는 내용을 엄청 적었어. 근데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제 말 들은 다음에 다시 찾아봐요. 혹시 코인 갖고 계시면 그 코인들이 그 백서에 쓴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조사해봐요. 실제로 가서 조사하라고요. 앉아서 보지 말고요. 실제 하고 있는지 가서 그 코인 만드는 그 회사에가 사람 몇 명이 있고 실제 그 일을 하는지 예? 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지 알아요? 그걸 우리가 ICO라고 해요. 코인이 상장하는 거를 ICO라고 하잖아요. 주식이 상장하는 거는 IPO라고 합니다. 자, 주식이 상장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원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기칠라 했고, 우리 그 사람 일단 뺍시다. 사람이 다 나보다고 보지 맙시다. 순수한 사람도 있었어요. 백서를 쓸 때만 해도 엄청난 꿈과 열정이 있었어. 그래서 뭐 시켜,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상장시켜서 돈이 오면 할 거야 이랬는데 돈이 막 1,000억이 넘어 들어왔어. 그게 어떻게 되지 알아요? 난 1,000억이 들어왔는데 왜 해야지? 왜냐면 그걸 만드는 게 그거 실제 사업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더리움 보세요. 비탈리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더리움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로 실제 산업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변해가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기술 R&D를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이란 게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핵심 멤버가 돈 가지고 회사 나간다든지 돈을 몇백억 팍 갖고 나가는 건데 왜 머리를 쓰며 살아야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 뭐냐면 지금 코인이 실물 경제하고 엮어가는 코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인터넷 처음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너무 기억이 똑똑히 남은 게 제가 그때 컴퓨터를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화학 공대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90년대 초중반까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공대를 나와서 학교에서 주는 컴퓨터 강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강의를 뭐 여러 가지 강의하지만 화학 강의, 제가 화학공학과 유기화학, 무기화학 강의 하면서 컴퓨터 강의도 했고 통계학 강의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또 그때 인터넷이 막 열기, 99년대 인터넷 창업풍이 엄청 열었어요. 지금처럼 블록체인, 뭐 코인, 뭐 창업풍 이런 것처럼 그때. 그래서 그때 내가 기억이 너무 떨었던 게 그때 주소 있잖아요. 오늘이 우리 뭐냐 HTTP로 시작하는 주소. 그 주소 하나만 받아도 막 돈을 우리 지금 돈을 막 50억씩 융자 받았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그때 열기였어요. 예, 근데 그때 다 인터넷 버블이 빵 터졌거든요. 예, 똑같이 NFT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난리 났다가 그게 다 무너져요. 그게 인터넷 버블이 2000년에 터지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근데 살아남은 기업들 다 세계에서 기업이 됐어요. 그게 구글, 중국은 알리바바, 뭐 이런 애들이에요. 왜? 얘네들은 진짜 사업을 한 거지. 근데 그때 왜 대부분 다 터져서 망했냐면, 아까 말 주소 말고 실제 사업은 없었던 거지. 세상을 안 변화시켰던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인터넷 플러스 산업이 응용이 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 기업도 다 세계적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기업도 다 무너졌냐? 실물이 없었던 거지. 그냥 아까 주소 하나 가지고 가다 이런 애들은 존재의 의미가 없었던 거지. 실물하고 아무 상관 다 죽은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블록체인을 욕할 필요는 없고, 내 말이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코인 가치의 핵심입니다. 예. 그 코인이 세상을 진짜 변화시키고 있냐? 그래서 백서만 보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사무실에 가서, 실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냐를 봐야지. 네. 직접 봐야 된대요. 우리 돈 모아서 영국 갈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첫 공개 ICO 때 발행한 백서 그대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는가? 투자자라면 직접 찾아보거나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물 경제와 엮여 있는가? 즉, 이 코인이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가?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게 그것을 또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닷컴 버블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실물 경제와 엮여 있는가. 그 코인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면은 결국에는 그게 끝까지 살아남겠냐는 거죠. 네. 우리 애기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식들이 컸을 때 XGP가 이렇게 쑥 쓰이고 있으려면은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백서 그대로 프로젝트 이행 중인가? 네, 우리 프로그램 개발자인 김태규 강사님의 강의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이 김태규 강사님을 소환을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하시는데 오늘도 소환이 되셨습니다. 네, 자, 이게 백서가 대부분이 거의 다 그 영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자이자 영어에도 능숙한 우리 김태경 강사님이 직접 한글로 다 번역을 해주시고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아니 어떤 커뮤니티에서 백서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어요. 너무나도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백서에 써 있는 그대로 우리 그 사업 계획서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업 계획서. 여러분들이 그거 창업을 하는데 사업 계획서에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투자를 받았는데 그대로 안 해봐.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백설에서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와 엮여 있는가?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가? 사용 가능하죠. 어떤 분들은 이 XGP가 지금 쿠폰 사용하는 게 중간 벤사를 끼고 쿠폰 사용이 되는 것인데 그게 실시간 결제가 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나요, 지금? 이게 불법인가요? 이게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채굴되는 코인을 실제로 쓸 수 있게끔 본사가 이렇게 마련을 해둔 거잖아요. 현재 비트코인도 안 돼요. 결국 중간 거래소 혹은 중간 캐피탈 회사를 거쳐가지고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XRP 말고 그 코인을 개발한 회사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우리 코인을 구매한 사람이
쉽게 어디서든지 지갑이 없을 때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어디서든지 커피 사 먹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 선물할 수 있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게 해놓은 코인이 어딨냐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중간 벤사를 통해서 뭐 라이프 체인이나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통해서 그게 결제가 돼서 들어오는 거라고 한들 4년 내내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이 어딨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GP포스도 마찬가지죠. GP포스도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실물 경제와 엮여 있는 것이죠. 이 GP포스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코인 백서를 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백서가 중요합니다. 자, 페이 프로토콜은 포스 제공자를 위한 개발 API,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폰 포스 어플리케이션 등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 포스 기기 한 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은 약 100만 원으로 소상공인에게는 막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포스 인프라가 구식인 개발도상국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 기기가 너무나도 좀 불편하거나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나 아니면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모바일 결제가 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단알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될 모바일 포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XGP는 이미 다 만들어 놨지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코인, 특히 결제용 페이먼트 코인으로 개발된 코인들은 결국에는 쉽고 간편하게 결제가 되는 게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최종적으로 뭐 포스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있겠지만 포스 개발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XGP도 페이코인도 다른 결제 코인들도 다 포스 개발에 아마 몰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떠한 기술력으로 그 시장을 장악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페이코인 쟁글 평가서에도 보면은 2023년 1월 1일 날 모바일 포스 앱 출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만 봐도 여러 페이먼트 코인들이 이러한 결제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으로 커피 사 먹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코인으로 지금 쓸 수 있느냐 봤을 때 우리가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은 EDI에서 90% 할인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하죠? 그래, 페이코인을 일단 가입을 해야겠죠. 페이코인을 가입을 하고 실명 인증까지 해서 페이코인으로 이제 결제해야지 할인 받아야지 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있어야지 페이코인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난 비트코인이 없는데 페이코인을 뭐 계좌이체 아니면 신용카드로 바로 구매할 수가 없어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국내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 가입을 하고 신분 인증을 하고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또 K뱅크 은행을 가입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고 우리은행에 있는 내 현금을 K뱅크로 옮겨서 K뱅크에서 다시 업비트로 보내고 거기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구매한 비트코인을 다시 페이코인 지갑으로 보내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9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까요? 이걸로 얼마나 많은 매수 세력이 생길까요? 왜 하겠어요? 그럼 페이코인은? 자, 인지도 구축이에요. 인지도 구축. 계속 페이코인은 실시간으로 결제가 가능한 코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매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페이코인의 가격이 2배, 3배 뛰겠냐는 거예요. 이 홍보하는 거, 이 광고하는 광고 마케팅 비용이 아마 더 들 거예요. 근데 FA글로벌은 실시간 거래소 시세를 반영하여 1초 만에 결제가 가능하죠. 물론 제한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실생활에서 쓸 수 있고 더 실용성 가능한 그런 코인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4년 내내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궁서체로 썼어요. 붓글씨로 쓴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르고 간편하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코인은 XGP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몇 가지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코인은 뭘까요? 코인은 우리가 코인 하지만 실제 명칭은 뭐죠?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자, 디지털 파일은 복사가 쉽습니다. 이러한 복사를 암호화폐 기술로 방지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인 개발의 목적이거든요. 아무리 탄탄한 은행이라도 언제든지 해커에 의해서 뚫릴 수가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우리는 암호화 기술로 방지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화폐의 역할보다는 투자의 성향이 더욱 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FATF, 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가입된 국가에서는 정식 명칭을 가상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가상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화폐의 역할보다는 이러한 투자의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코인을 왜 만들었을까요? 애초에 결국 중앙체제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거래하고 나의 자산을 암호화된 기술로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기축통화 달러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 비트코인이고, 자,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쓰여야 되거든요. 사용은 계속돼야 돼요. 앞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코인이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코인을 결국에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쓰기 위해서 나온 건데, 실제로 쓰일 수 있는가를 이제 봐야겠죠. 여러 국가에서 실결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함부로 진행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쓰이냐 안 쓰이냐, 이게 뭐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1%로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코인이잖아요. 화폐잖아요. 자, 그러면 FA글로벌은 이 XGP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 비트코인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초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부를 얹어주기 위해서 만든 코인인가요? 아니죠. 그 XGP도 마찬가지죠. FA글로벌이 코인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주려고, 여러분들 집 사라고, 여러분들 차 사고, 여러분들 명품백 사라고 XGP를 만든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그 목적이었으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올렸겠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저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 강의를 듣고, 쿠폰을 쓰고, 채굴기 사고,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의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 안에서 팀이 생기고, 팀 안에서 어떤 직함이 생기면서 조직도가 생기고, 이렇게 XGP 안에는 작은 사회가 생겼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본사는요, 그 GP라는 마크를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고민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GP라는 글로벌 파트너스 코인이라는 이름을 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후보가 있었을까요? 자, 그런 게 다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쓰고 있는 거겠죠. 자, 기업에서 신제품을 하나를 개발하고 판매하기까지 개발 비용이나 개발 아이디어 회의, 그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가게에서 쉽게 사 먹는 과자, 빵, 음료수가 탄생했을까요? 자,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 개발을 하는 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 상승과 기업의 수익 때문이잖아요.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회사도 계속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FA글로벌도 결국에는 이 XGP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FA글로벌 회사 자체의 가치 상승과 FA글로벌의 뭐 시가총액과 FA글로벌의 어떤 자산 규모를 올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사람보다 원숭이가 일을 더 잘하면 사람 다 자르고 원숭이를 고용하는 게 기업이고 회사인데,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본사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XGP를 개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이야기를 한 이유는 결국에는 그 물조건 실생활에서 XGP는 쓰이는 코인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사도 이익이 생기고 회사의 규모도 커지겠죠. 지금 XGP 가격을 회사가 만족을 할까요, 여러분들? 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본사일 텐데, 결국 이러한 코인 개발은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함이고, 그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우리 투자자들은 그것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으로 이 코인과 이 기업의 신뢰를 쌓아야겠죠. 그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당장 떠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FA 글로벌이 혹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세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인 노출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은 결코 좀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남은 코인 영상을 조금 더 볼까요? 실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냐를 봐야지. 실물 경제를 변화시키는. 실물 경제가 거의 없는 것들은 나중에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해주신 건데, 네. 그럼 지금 실물 경제가 있는 것들은 어떤 코인인데? 그거 직접 말하면 제가 코인 광고가 돼서. 그렇군요. 좀 큰 코인 중에서 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거기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그건 뭐 대표 코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더리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제일 핵심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스마트 컨트랙에서 나오는 게 코인 아니고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상장되게 대부분 토큰이에요. 여기까지 답해줄게요. 토큰, 코인보다 토큰이 훨씬 더, 토큰은 거의 뭐 99.99%로 없어진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코인하고 토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더리움은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코인. 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할 때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 코인하고 토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토큰은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코인 중에서도 또 좋은 코인이 있고 또 이런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인하고 토큰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메인넷이 있는 거는 코인이라고 불러요. 넷 자체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는 게, 근데 메인넷 개발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은 그 돈을 막 넣어서 안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코인하고 토큰의 부분은 메인넷으로 주로 있냐 없냐로 우리 그 자체 플랫폼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수님은 코인. 네. 한 번 더 보자면은 메인넷이냐 코인이냐 이거죠. 예. 메인넷이냐 코인이냐 토큰이냐,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코인이냐 토큰이냐, 이 토큰이 99.99999%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코인은 독립된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요. 토큰은 다른 메인넷 위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XGP는 이 루니버스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메인넷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죠. 그래서 메인넷은 독립적인 플랫폼으로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넷 코인 대표적인 게 이젠 이더리움이죠. 또 이더리움에서 탄생한 이오스가 토큰에서 또 메인넷으로 되고, 이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현재 메인넷 코인으로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메인넷은 코인이고 메인넷이 없으면 토큰입니다. 그래서 코인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토큰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망하면요, 이더리움 밑에 있는 엄청나게 수많은 그 알트코인들이 다 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인넷 코인은 땅이고 토큰은 메인넷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건물이 땅 없이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땅은 뭐 건물이 있건 거기에 뭐 동물이 살건 누가 있건 땅은 땅이잖아요. 네. 그 땅이 대신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땅이냐, 그 땅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고 그 땅을 그 땅 위에 건물을 세웠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메인넷이 있는 것이 코인이고 그 코인이 앞으로 살아남는 조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넷 코인 개발 과정을 보면 이제 첫 ICO를 공개를 하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메인넷, 뭐 이더리움 같은 것을 통해서 일단은 토큰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이제 자체 플랫폼, 이 메인넷 개발을 토큰에서 메인넷 개발을 이제 열심히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테스트넷을 통해서 그 메인넷 서버의 지갑의 안전성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다 앞선 작업이 성공한다면 최종적으로 독립된 블록체인 메인넷을 구현하는 것이죠. 이젠 어떤 땅 위에 세워졌던 건물에서 따로 나와서 새로운 땅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에서 코인으로 전환,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인넷이 되었다라는 것은
메인넷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다른 메인넷 코인을 활용하여 운영됐던 토큰이 자체적인 메인넷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메인넷이 됐다는 것은 이 충분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 뜻은 그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FA글로벌의 XGP는 현재 메인넷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를 구성할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고 그 생태계의 첫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IGP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크립토 커런시. 결국에는 우리 암호화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라는 것이죠. FA글로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GP를 만든 이유는 회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사업 아이템이었겠죠. 아무런 기업의 소득 없이 기술만 개발하고 우리에게 나눠주진 않았겠죠. 그리고 FA글로벌이 XGP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면 제일 좋은 사람은 제일 좋은 곳은 FA글로벌이다. 그럼 이 XGP를 왜 만들었을까요? 다른 사업 아이템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코인이었을까? 자, 그 전에 한 가지 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현재 XGP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XGP 없다고 우리가 불편한가요? 혹은 XGP가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나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서비스가 전 세계 거의 최상급,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스마트 뱅킹으로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서비스가 다 가능해요. 얼마나 은행을 갈 필요가 없으면 1층에 있던 은행들이 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굳이 1층에 높은 세를 주고 1층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 스마트폰 뱅킹으로 하니까. 그러한 시장에서, 그러한 대한민국 시장에서 XGP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럼 왜 XGP를 만들었을까? 누구 쓰라고? 어디에 쓰려고? 자, XGP의 방향성과 XGP를 바라보는 우리 회원들의 시선이 약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바라볼 때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하게 XGP는 가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XGP가 어느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제가 본사의 직원이 아니고 칸 대표님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의견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코인 마켓캡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만여 개의 코인이 있고 각각 코인은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춘 코인도 있고 가다가 사라진 코인도 있겠죠. 자, XGP는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죠. 어디로? 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적어도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리고 실생활 결제 및 송금용 암호화폐로 잘 지금 발전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요, 필요한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분명히 이 서비스가 필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환경 안에서 무엇이든지 선점하는 기업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영상, 오늘의 영상이 3개나 있었네요. 한번 이거 볼까요? 튤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사야 되죠? 비트코인은 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금으로 혹은 뭐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게 정말 불편하고 정말 못 써먹겠는데 비트코인은 아주 편한 게 등장했으면 이제 쓸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왜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거나 혹은 뭐 보관하거나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돌아보면 은행들이 5개, 6개씩 보이는 나라의 국민들한테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수기적인 의미밖에. 근데 필리핀에는 다 서들이고 은행 관련 배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아프리카에는 아예 은행이 없어요. 네. 뭐 이런 데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나중에 후손들은 모바일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할 건데요. 네. 은행이 없는 곳에도 전부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시적인 아프리카거든요. 거기에도
스마트폰하고 핸드폰 보급률이 50% 남았어요. 모바일 혁명의 시대. 그거 맞는 말씀. 근데 모바일에서 모바일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따님이 탄자니아에서 봉사활동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갇혔어. 아빠 나 돈 좀 보내줘. 그럼 뭘로 보내줄 거예요? 원화로, 달러로, 아니면 금으로? 아, 만약에 보내달라고 한다면 네, 왜냐면 그거 받아야지만 추장한테 이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얻어 잘 텐데.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딸고 하러 가겠습니다. 그죠? 그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거기서는 달러를 보내줘봐야 은행까지 가려면 또 며칠 가야 되거든요. 그럴 거면 나오겠죠, 보시면.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만약에 스마트폰이 된다면 오히려 그 나라 화폐를 지금 우리 다 페이를 쓰잖아요. 그 나라 화폐를 페이처럼 쓰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연결되려면 이제 은행들 간에 정비돼서 진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우리 은행이나 하나은행에 그렇죠, 그렇죠. 접속을 해서 하는 거고요. 뭐 스위프트만을 거친다든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아프리카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것도 그 나라에 만약에 내가 보냈어요, 비트코인을. 근데 그것도 그 나라 사람들도 역시 비트코인 다 쓴다는 가정이 있어야. 그렇지. 우리 딸내미도 가서 이 비트코인인데 하잖아요. 그래. 근데 거기서 안 쓰는데 그게 형평성 내가 봤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아예 안 쓰는데 어떻게 그걸 뭐. 근데 안 쓸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8년 전에 얘기하는 거를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호응심을 줬어요. 다 똑같은 이유.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부자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자들의 자제들은 유럽이나 이런 데 공부를 하죠. 아, 선진국물을. 그렇죠. 부자들은 받아줘요. 그걸 그냥 폰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네 집에 있는 쌀이나 이런 걸 내줘. 어떠신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죠? 우리는 체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FA 글로벌의 XGP의 최종 목적, FA 글로벌을 만든 목적,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자를 만들어주고,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그 쿠폰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내주자. 그 말고, 정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포레스트 카운티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송금 서비스 회사죠. 네, 송금 서비스 업체죠. 네, 송금 서비스 업체를 인수를 해서 영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센치페이 같은 거는 영국 파운드를 카브리의 국가, 카브리에 이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 바다, 전부 다 바다예요. 바다. 이런 데에서 은행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달러를 받았는데 어디서 달러를 뽑고 다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쉽고 간편한 그러한 송금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보내는 그런 서비스로 운영을 하는 목적이다. 이게 자메이카인가요? 자메이카인가? 아닌가? 아무튼 그런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또 블링크페이라는 것도 있죠. 블링크페이는 아프리카 핀테크 공간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금융 전문가, 기업가 및 엔지니어 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칸 대표님의 연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FA 글로벌 컨설팅, FA 글로벌 PK 파이낸스, 그 다음에 블링크 테크놀로지 리미티드, 여기에서 감독을 영입을 하고 있죠. 칸 대표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사업 아이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회사가 나아가는 길, 최종 목적지, 그런 거기를 가는 데 있어서 XGP가 필요한 공간, 그런 거는 다 이미 정해져 있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코인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이게 이 XGP가 어디서 쓰일지, 과연 그 시장에서 이 XGP가 먹힐지, 오래오래 살아남을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먼 얘기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장기적으로 봐야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좌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갖고 있지만 월급을 우리 봉투로 받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국가에서는 아직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총 들어, 너 내놔, 이러한 범죄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술이 암호화폐 혹은 GP 포스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암호화폐가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에서 FA 글로벌이 미리 선점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지, 우리는 투자자로서 그것을
봐야겠죠. 자, 그리고 칸 대표님의 미디엄 글 중에서는 디지털 송금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송금 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는 600억 달러, 600억 달러면 얼마인가요? 거의 뭐 순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현재 수치와 비교하자면 2022년에서 30년 사이에 약 15%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세계 현재 시장과 상황을 진화하는 고객 요구를 고려했을 때 국경 간 송금은 2030년까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송금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그것을 체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아프리카, 조금 더 이 금융 소외 국가라는 이런 말을 써야 될까요? 그런 데에서는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실시간 지불 및 실현을 신속하게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물리적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암호화폐이다. 이게 칸 대표님이 직접 본인의 미디움, 어떤 블로그 같은 건데요. 거기에 직접 손으로 쓴 글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결국 물건을 사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면 화폐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치피코인의 개발자들은 이 암호화폐의 유용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피코인은 모든 소비자의 삶의 실시간 결제 및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들은 기존 암호화폐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하고 차별화하여 치피코인의 가치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칸 대표님도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이 코인을 못 쓰면, 실생활에서 안 쓰면 그 코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간 지금 이 쿠폰 마켓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쿠폰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이 회사가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4년간 이 코인 마켓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죠. 2019년에 GP코인은 아시아 40여 개의 주요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완료했으며 다른 여러 해외 거래소와 함께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오늘날 GP코인은 24시간 자유롭게 출금, 쇼핑, 교환이 가능합니다. 4년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 GP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는 계속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혹은 이제 앞으로 만날 기업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4년간 대한민국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FA글로벌이 GP코인을 앞으로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고 하나의 자랑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마워서 우리에게 시작을 대한민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FA글로벌에게도 굉장히 큰 하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포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GP포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왜냐하면 XGP가 개발된 이유가 결국에는 GP포스를 가동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사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IGP, XGP, 그 다음에 유틸리티 토큰이 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떤 코인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리고 소나타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지사장님께서는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갤럭시도 갤럭시 그 역사거든요. 갤럭시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가 기억나세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화면이 밝고 깔끔하고 화면이 부드럽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거 딱 보면은 에이, 이게 뭐야? 이럴걸요?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런 거죠. 지금 이거 봤을 때 삼성 갤럭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디스플레이 개발이 가능한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의 기술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다. 우리는 이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삼성 갤럭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자, FA글로벌은 자체 결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회사인가요? 아니면 딴 데서 가져와야 되나요?
다른 데에서 자체 그 결제 기술을 가져와야 되나요? 돈 주고 사와야 되나? 아니죠. 예. 삼성 갤럭시의 상황과 저는 매우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예전에 이 초반에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강의 자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결제 방식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던 거고 스마트 TV나 이런데 앱 관련 브랜드 모델 구독 서비스를 결제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었던 회사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결제나 디지털 지갑 이런 것들도 이미 회사는 삼성이 이미 디스플레이 개발이 가능한 회사였던 것처럼 FA글로벌은 이미 지금 앞으로 코인이 결제되고 코인이 쓰이는 데 있어서 이미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결제 시스템 페이먼트 핀테크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 업체만 봐도 삼성 모바일,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스카이프 이런 데도 있고 아발록과 파이브 캐피탈, 시티뱅크 이런 것만 봐도 이미 이 회사의 이미를 제가 몇 번 쓰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의 다 끝났네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1%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코인인가 토큰인가 자체적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메인넷 코인인가 이것은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코인이죠. 그리고 자체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가능한 메인넷 코인으로 XGP는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 백서에 적힌 그대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그 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이미 여러분들은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백서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미 예전부터 옛날부터 정해놓았던 그런 프로젝트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코인의 개발 목적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1만여 개의 코인들 중에 어떤 코인은 플랫폼 코인, 어떤 코인은 익명성 코인, 어떤 것은 결제 코인, 어떤 것은 게임용 코인, P2E 코인 굉장히 많죠. 처음부터 나왔던 개발 목적대로 XGP면은 페이먼트 코인으로 나왔으면은 그 방향 그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시장을 겨냥해서 가고 있는가 그 시장을 향해 가고 있는 데에서 현재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앞으로 그 시장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코인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개발 회사가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듯이 FA글로벌이 자체적으로 그런 결제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이 가능한 회사인지 그리고 심지어 그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단순히 그냥 흉내만 내는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제 쓰이고 있고 대기업들과 협업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지 여러분들 직접 판단해 보시고 1%에 정말 들 수 있는 코인인지 1%라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가 정말 큰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저는 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몇 시? 1분 남았다, 1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연 XGP가 향후 살아남을 1% 코인인가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남은 1%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XGP가 왜 만들어졌으며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던 FA글로벌은 XGP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목, 금 8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세미나 시작 때 미리 공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팅 강사 이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